전국 500개 매장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회장실이 아닌 공장 바닥에서 밀가루를 나르고 있었어요. 가짜 이름을 쓰고요. 작업복을 입고요. 아무도 모르게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바로 그 공장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회장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67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빛제과 본사 최상층이에요. 회장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이 시간이면 늘 회사에 나왔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요. 단 하루도 아침 6시 전에 책상 앞에 앉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자부심이었죠. 전국 500개 매장을 거느린 한빛제과를 일군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좀 달랐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펼치려던 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냄새 때문이었어요. 커피 향도 아니고요. 가죽 소파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막 구운 빵 냄새가 났어요. 이상하네. 태성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회장실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계속 맴돌았어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마치 40년 전 자신이 처음 반죽을 치대던 그 작은 제과점의 새벽 같은 냄새였죠.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밀가루 가루가 날리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손에 반죽이 묻고요. 앞치마가 새하였던 20살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빵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어요. 오븐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태성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 실적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률. 숫자들만 빼곡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이 열리고 한 비서가 들어왔어요. 42세였습니다. 태성 곁을 15년째 지키고 있는 남자였어요. 현우 부장님이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현우가 이 시간에? 태성은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이었어요. 아들 현우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회사에 나올 리 없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정장 차림의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33세예요. 해외 영업팀 부장이었습니다. 태성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한빛제과의 후계자로 키워온 자식이었죠. 그런데 현우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현우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긴장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태성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뭐? 태성의 눈이 커졌어요. 결혼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닙니다. 2년 전부터 만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2년이나?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년이나 사귀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군데? 어느 집 딸이야? 태성은 당연히 재벌가나 명문가 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빛제과 후계자의 결혼이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다음 말은요. 태성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동탄 제1빵공장 품질관리 담당입니다. 뭐라고? 태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빵공장이라고요? 품질관리 담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란 말이야? 네. 공장 직원? 네. 태성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현우야, 농담이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공장 직원과 만날 생각을 했어?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을 봤다고? 태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넌 한빛재과 후계자야.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장 직원과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아버지, 현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착하고요, 성실하고요, 누구보다 빵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집안에는 맞지 않아. 집안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도 제빵사 출신 아니셨습니까? 그 말에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버지는 손으로 반죽을 치대며 이 회사를 만드셨잖습니까? 그런데 왜 공장에서 빵을 굽는 사람을 무시하십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야.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안 돼. 태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안 돼. 절대로.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가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공장 직원이라니.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빛재가는 전국 500개 매장을 가진 대기업이에요. 그 후계자의 배우자가 공장 직원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태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거실에는 아내 미정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63세예요. 전직 영양사 출신이었습니다. 태성과 함께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죠. 일찍 왔네.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성은 웃지 못했습니다. 여보. 태성이 소파에 앉았어요. 현우 결혼 이야기 들었어? 응, 들었어. 미정이 책을 덮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긴. 말도 안 되지. 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공장 직원이라니. 그게 말이 돼? 그런데 미정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빵을요. 그 아이는 매일 굽고 있어. 뭐? 동탄 공장이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큰 곳 아니야? 거기서 품질 관리를 한다면요. 매일 수천 개의 빵을 만지는 사람이야. 당신의 꿈을요. 그 아이가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그건. 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도 처음엔 작은 빵집 직원이었잖아. 그때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있었지. 그때 기억나?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똑같은 걸 하고 있어.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태성은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아내의 말이 맴돌았어요. 당신이 만든 빵을 그 아이는 매일 굽고 있어. 태성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장에서 매일 빵을 굽는 사람이에요.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아들 말대로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요,
태성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사람일까요?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요. 그러나 빵 냄새처럼 따뜻하게 태성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기도 동탄이에요. 한빛제과 제1빵공장 앞이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하늘이 막 밝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 속에 낯선 남자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성이었어요. 아니, 지금은 강태성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수요. 그가 일주일 전 한비서에게 만들어달라고 한 가짜 이름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한비서가 차 안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접 공장에 들어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 내가 만든 회사인데 뭐가 위험해? 태성은 작업복 단추를 끼우며 대답했어요. 남색 작업복이었습니다. 한빛제과 로고가 새겨진 모자도 있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현장 복장이었죠.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네가 인사팀 통해서 서류 다 만들어놨잖아. 박진수, 62세, 경력 30년 제빵 보조. 하지만 누군가 알아볼 수도. 아무도 몰라. 내가 마지막으로 공장에 들어간 게 언젠데. 20년도 더 됐어. 태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일주일만 있을 거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만 하고 올게. 회장님, 걱정 마. 난 원래 이 일하던 사람이야. 태성은 공장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긴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때문일까요? 정문을 지나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남자 직원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조만석 공장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반죽 라인에서 일하게 된 박진수입니다. 태성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아, 반죽 라인. 거기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이 일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요즘 경력자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조만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탈의를 마치고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요. 태성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밀가루 냄새였어요. 진하고요. 따뜻하고요. 어딘가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40년 전 20살 태성이 매일 맡던 그 냄새였죠. 와, 태성은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생산 라인은 거대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반죽기요. 끝없이 이어진 컨베이어, 벨트, 열을 뿜어내는 오븐들이었어요. 20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그 공장이었지만요. 직접 안에 들어오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박진수 씨 맞으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성이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160cm 정도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요.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품질관리팀 김가온입니다. 오늘 반죽 라인 오리엔테이션 제가 맡았어요. 김가온이었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요. 공장 직원이고요. 품질관리 담당이었죠. 태성은 가온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외모는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요.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깨끗해 보였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가온이 앞서 걸어갔어요. 태성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가 반죽 라인입니다. 하루에 약 3만 개 정도 빵을 만들어요. 가온이 거대한 반죽기 앞에 섰습니다. 반죽기 다루실 줄 아세요? 옛날에 해봤는데 요즘 기계는 좀 다를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온이 반죽기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버튼이 시작이고요. 이쪽이 속도 조절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가온이 태성을 돌아봤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반죽기는 사람보다 빠르거든요. 그 말에 태성은 움찔했어요. 가온의 목소리가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신입 직원이 손을 다쳤어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반죽기에 손이 들어갈 뻔했죠. 다행히 옆에서 제가 정지 버튼 눌러서 큰 사고는 안 났지만요. 아, 여기는 공장이에요. 방심하면 다칩니다. 꼭 조심하세요. 가온이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성은 가슴 한편이 묘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저 눈빛은 진짜네. 가온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반죽 비율, 발효 시간, 온도 체크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해보세요. 가온이 밀가루 포대를 가리켰어요. 20kg짜리예요. 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태성은 포대를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다가 허리 다치는 분들 많아요. 가온이 옆에서 포대를 함께 잡아줬습니다. 둘이서 함께 반죽기에 밀가루를 부었어요. 하얀 가루가 공중에 날렸습니다. 태성의 얼굴에요, 옷에요, 손에 밀가루가 묻었어요. 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얀 가루가 머리카락에, 볼에 묻었어요. 푸, 가온이 작게 웃었습니다. 첫날엔 다들 이래요. 밀가루 세례. 하, 태성도 따라 웃었어요. 40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밀가루 냄새요, 반죽기 소리, 손에 묻은 가루의 감촉이었죠. 이제 물을 넣을 거예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가온이 계량컵을 들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질어지고요. 적게 넣으면 퍼석해져요. 딱 맞아야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손으로 느껴야죠. 가온이 반죽기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반죽을 만졌어요. 이 정도면 딱 좋아요. 만져보세요. 태성도 손을 넣었어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반죽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느낌 기억하세요. 좋은 빵은 좋은 반죽에서 나오니까요. 가온이 말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온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빵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료를 챙기는 사람이었죠. 아들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 그날 하루요. 태성은 반죽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밀가루를 나르고요. 반죽을 치대고요. 발효실에 넣고 다시 꺼내는 일이었어요. 단순해 보였지만요. 몸은 녹초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데요. 가온이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태성은 가온 맞은편에 앉았어요. 옆에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이라. 그래도 몸은 힘드실 거예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가온이 반찬통을 태성 쪽으로 밀어줬어요. 많이 드세요. 오후에는 더 바빠요. 고맙습니다.
태성은 반찬을 덜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온을 관찰했어요. 가온은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정희 씨, 김치 더 필요하세요? 아, 괜찮아요. 만석 씨, 어제 말씀하신 서류 제가 정리해뒀어요. 오후에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자연스러웠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가온은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이런 사람이구나. 태성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다시 반죽 라인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뭐야?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번 오븐 온도가 올라갔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 오븐에서 연기가 났어요. 위험해요. 멈춰야 해요. 가온이 달려갔습니다. 오븐 조절판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오븐은 멈추지 않았어요. 고장인가 봐요. 전기 차단기 내려야 해요.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기 차단기는 오븐 뒤쪽에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가 갈게요. 가온이 말했어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빨리 안 하면 더 위험해져요. 가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가온의 팔을 잡았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저씨?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태성은 가온을 뒤로 물리고 오븐 쪽으로 갔어요.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오븐 뒤로 돌아가 전기 차단기를 내렸어요. 탁! 오븐이 멈췄습니다. 휴! 태성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바닥도 뜨거웠어요. 괜찮으세요? 가온이 달려왔습니다. 태성의 손을 잡고 살펴봤어요. 손이 빨개졌어요. 화상이에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치료받아야 해요. 가온은 태성을 끌고 의무실로 갔어요. 응급약을 꺼내 태성의 손에 발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위험한데. 당신도 들어가려 했잖아요. 전 괜찮아요. 익숙해서. 익숙하다고 안전한 건 아니죠. 태성이 말했습니다. 가온이 고개를 들어 태성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온이 조용히 말했어요. 덕분에 제가 안 다쳤어요. 별 말씀을요. 태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은 공장을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한 비서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손이. 괜찮아. 태성은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출구로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어요. 그 속에 가온도 보였습니다. 가온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진짜 좋은 사람인가 봐. 태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밀가루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성은 공장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밀가루 나르는 법, 반죽 치대는 타이밍, 오븐 온도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몸은 여전히 뻐근했지만요. 마음은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날도 저녁 6시가 되자 퇴근 시간이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태성도 함께 움직였어요. 작업복을 벗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태성도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탈의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장 뒤편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이면 모두 퇴근해야 하는데요. 누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지? 태성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차장에 대기 중인 차로 가야 했지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태성은 공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문 근처였어요. 폐기물 보관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가온이었습니다. 가온은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투명한 비닐 봉투 안에 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식빵, 단팥빵, 크림빵이었어요. 적어도 3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 빵들은 태성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가온은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를 들고 후문을 나갔습니다. 공장 담벼락을 따라 걸어갔어요. 태성은 멀찌감치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온은 공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동네였습니다. 쪽방촌이었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가 가온이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태성은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요. 가온이 밖으로 나왔어요. 들고 갔던 봉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온은 다시 공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태성은 가온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건물로 다가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였어요.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복도 끝에 작은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태성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빵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식빵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였어요. 단팥빵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그저께까지였어요. 크림빵도요.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아, 태성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온이 가져온 빵들은 폐기 예정이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야 하는 빵들이요. 그걸 가온이 몰래 가져와 이곳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였어요. 태성은 빵 옆에 놓인 쪽지를 봤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지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온의 글씨였어요. 태성은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어요. 바로 그때요. 복도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아이고, 오늘도 왔네. 할머니가 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식빵 한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고마운 사람이야. 매번 이렇게. 할머니는 빵을 가슴에 안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태성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조금 있으니 또 다른 방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감사하지. 남자도 단팥빵 몇 개를 집어들고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그제야 건물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태성은 공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아이는 매일 이러고 있었구나. 태성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가져가는 건 회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징계감이었어요.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온은 그걸 알면서도 했어요. 왜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혼자서 밤마다 빵을 나눴습니다. 태성은 걸음을 멈췄어요.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때였어요. 태성도 작은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도 남은 빵들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걸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버릴 수 없었어요. 빵 하나하나가 아까웠습니다. 새벽부터 반죽하고 구운 빵들이었어요.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태성도 몰래 빵을 싸서 나눴어요. 동네 어르신들에게요, 굶는 아이들에게, 노숙자들에게요. 그게 태성의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잊고 살았어요. 회사가 커지고요, 매장이 늘어나고요, 회장이 되면서요. 태성은 빵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빵을 파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요, 빵을 파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태성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하니 한 비서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괜찮아. 태성은 차에 올라탔어요. 돌아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건물이 멀어졌어요.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온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착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왜 저 아이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어.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태성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한빛재과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이었어요. 모두 좋은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어요. 빵을 만드는 사람, 빵을 파는 사람, 빵을 먹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숫자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40년 전 태성이 처음 빵집을 시작할 때 쓰던 노트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태성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좋은 빵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 태성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의 글씨였어요. 좋은 마음. 태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20살의 자신이 작은 빵집에서 빵을 굽는 꿈이었습니다. 오븐에서 각 구운 빵을 꺼내는 꿈이었어요. 그 빵을 웃으며 받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태성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남자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태성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공장으로 갈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가온을 다시 볼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태성은 확신했어요. 가온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좋은 사람을 넘어서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태성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단했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이제 공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새벽 6시 출근, 밀가루 나르기, 반죽 치대기, 저녁 6시 퇴근이었죠.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태성은 가온을 계속 지켜봤어요. 가온은 매일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품질 체크를 했어요. 반죽 온도, 발효 상태,
오븐 열기였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챙겼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섰습니다. 누가 아프면 대신 일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자연스럽게요. 태성은 그런 가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날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직원 비상 소집합니다.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비상 소집이라니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태성도 함께 들어갔어요. 회의실 앞에는 조만석 공장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다들 모였나요? 조만석이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아침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만석이 손에 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고 빵 처리 방침입니다.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 제품들요, 스티커를 하루 더 연장해서 붙이라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티커를 조작하라고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본사 지시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조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님, 가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안 됩니다. 가온 씨, 이건 본사 결정이에요. 그래도 안 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안전 문제예요. 임의로 조작할 수 없어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온 씨,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실적이 안 나오면 우리 공장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가온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빵 아이들이 먹습니다. 학교 매점에도 들어가고요. 동네 슈퍼에도 들어갑니다. 유통기한 지난 빵을 팔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괜찮아요. 빵이 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예요. 가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만석은 한참 가온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온 씨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본사 지시니까요. 전 못합니다. 가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품질 관리 담당으로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가온 씨만 빠질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다른 분들도 거부하셔야 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가온이 주변 동료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본사 지시라니요.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태성은 알고 있었어요. 경영기획팀이었습니다. 분기 실적을 맞추기 위해 현장에 압박을 넣은 거였어요. 태성 자신도 결제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도장 찍으며 넘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런 지시를 허락했단 말인가.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가온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조만석이 가온에게 다가갔어요. 가온 씨, 네, 이해합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우리가 본사 지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그렇게 정의로워서 뭐해요? 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조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가온 씨, 부탁이에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요. 나도 힘들어요. 가온은 조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장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가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못합니다. 가온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태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온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줄었어요. 태성은 반죽 라인에서 일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몇몇 직원들이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 빵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스티커 프린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통기한 스티커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시작됐구나. 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본사 지시가 그대로 실행되고 있었어요. 태성은 창고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박스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직원들이 빵 하나하나에 새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11월 8일까지였던 유통기한이 11월 9일로 바뀌었어요. 단 하루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문제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가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가온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가온 씨, 지금 스티커 바꾸고 계시는 거죠? 가온이 다가왔습니다. 박스를 들여다봤어요.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온 씨,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지시받은 거예요. 지시받았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온이 스티커 프린터를 끄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 조만석이 나타났습니다. 가온 씨, 그만해요. 공장장님, 이건 내 결정이에요. 본사 지시를 따르는 게 내 책임이에요. 하지만 가온 씨가 못하겠다면 안 해도 돼요. 대신 다른 사람들 일 방해는 하지 마세요. 조만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가온은 한참 조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태성은 박스 뒤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만든 회사였어요. 실적을 위해 양심을 버리는 회사였습니다. 숫자를 위해 사람을 짓밟는 회사였어요.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은 퇴근 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빵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스티커가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한비서, 네, 회장님. 동탄 공장 본사 지시 내역 확인해줘. 최근 한 달치. 네. 갑자기 왜? 확인만 해줘. 내일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가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 못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곧게 펴진 등으로 회의실을 나가던 그 뒷모습이었어요. 저 아이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태성은 깨달았습니다. 가온이 지키려던 건 단순히 유통기한이 아니었어요. 양심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빵을 먹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짓밟는 건 바로 태성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내가 바꿔야 해. 태성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변화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어요. 공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직원들만 미리 나와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태성은 탈의실로 들어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반죽 라인 조기 가동일이었어요. 대형마트 납품 물량이 많아서 2시간 일찍 시작해야 했습니다. 태성은 반죽 라인으로 향했어요. 이미 가온이 와 있었습니다. 가온은 반죽기 앞에서 점검표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체크하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태성이 말을 걸었어요. 아, 진수 씨. 가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보였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물량이 많아서요. 미리 준비해야 해요. 혼자 하시려고요? 아니요. 곧 다들 오실 거예요. 가온이 다시 점검표를 봤어요. 태성은 가온 옆에 섰습니다. 어제 힘드셨죠? 네. 유통기한 스티커 건 말입니다. 가온의 손이 멈췄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공장이 좁잖아요. 다들 알아요.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은 일 하셨습니다. 가온이 태성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옳은 일이었을까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만 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지킬 걸 지킨 거예요. 태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가온은 한참 태성을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바로 그때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직원 김태호도 함께였어요. 23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입사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가온 선배님, 안녕하세요. 태호 씨 왔어요? 오늘 반죽 라인 도와줄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는 의욕이 넘쳤어요. 첫 직장이라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밀가루를 나르고요. 물과 섞고요. 반죽기에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태성은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반죽기 옆에서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처음 맡은 큰 반죽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태호의 비명이 들렸어요. 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가 반죽기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손이 반죽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죽기는 빠르게 돌고 있었어요. 손이 완전히 들어가면 큰 사고였습니다. 태호 씨, 가온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가온은 반죽기 옆 비상정지 버튼을 찾았어요. 하지만 버튼은 반죽기 안쪽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손을 넣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위치였어요. 가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팔을 반죽기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회전하는 날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가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버튼에 닿았어요. 찰칵. 반죽기가 멈췄습니다. 태호의 손이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온의 손이 문제였어요. 가온이 팔을 빼냈을 때요. 손등에 빨간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회전하는 날에 긁힌 거였어요. 가온 씨, 태성이 달려왔습니다. 가온의 손을 잡아 살펴봤어요.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피부가 벗겨진 곳도 있었어요. 의무실 가야 해요. 빨리. 태성이 가온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가요. 태성의 목소리가 강했어요. 가온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간호사가 출근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반죽기에 손이 닿았어요. 빨리 소독해야겠어요. 간호사가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어요. 소독약을 바르자 가온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파요? 태성이 물었어요. 조금요. 가온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틀 정도는 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해요. 일도 쉬는 게 좋고요. 일은 해야 해요. 오늘 물량이. 가온 씨. 태성이 가온을 막아섰어요. 손이 다치면 못 굽잖아요. 그 말에 가온이 멈췄습니다. 못 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빵 굽는 사람한테 손은 생명이에요.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온은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안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빵 굽는 일 오래 하셨나 봐요. 네, 오래 했어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알아요.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간호사가 처치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의무실에는 태성과 가온만 남았어요. 태성은 선반에서 화상 연고를 꺼냈습니다. 이거 바르면 좀 나아요.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태성이 가온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이 드러났어요. 태성은 연고를 손가락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가온의 손등에 살며시 발랐어요. 부드럽게요, 천천히요, 아프지 않게요. 가온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태성의 손길이 익숙했어요. 마치 수십 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진수 씨, 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연고 바르는 거. 태성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예전에 많이 다쳤거든요. 저도. 다치셨어요? 네. 빵 굽다 보면 다치죠. 오븐에 대고요. 반죽기에 긁히고요. 밀가루에 미끄러지고요. 태성이 다시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온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그렇게 힘든데. 좋아서요.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빵 굽는 게 좋았어요. 반죽 만지는 게 좋았고요. 오븐에서 빵 꺼낼 때 느낌이 좋았고요. 누군가 그 빵 먹고 웃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태성은 연고를 다 바르고 붕대를 다시 감았어요. 가온 씨도 그렇죠? 네. 빵 굽는 게 좋아서 이 일하는 거죠? 가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손 조심해야죠. 좋아하는 일 계속하려면요. 태성이 붕대 매듭을 지었어요. 됐어요. 이틀만 조심하면 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가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태성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온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순수함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었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태성은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아들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요. 이 사람이 왜 특별한지요. 가온은 그저 공장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빵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료를 위해 자신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 씨,
가온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진수 씨도 좋은 분이세요. 저요? 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제 편이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가온이 작게 웃었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어요. 자신이 바로 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태성은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의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태성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태성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바닥에 손톱이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회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박진수로 계속 있어야 할까요? 태성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회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가온 같은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은 한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본사 긴급 임원회에 소집해. 네. 갑자기요? 안건은 하나야. 공장 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있었어. 아주 큰일이. 태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바꿀 거야. 전부 다. 전화를 끊었어요.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가온이 다친 손으로도 일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가온 씨. 태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바꿔놓을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성은 공장을 빠져나왔어요. 본사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차 안에서 작업복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밀가루 가루가 머리카락에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반죽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태성은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20분 후였습니다. 본사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한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의 자료입니다. 고맙네. 태성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4분기 경영 실적 보고.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매출, 영업이익, 원가율, 재고율이었습니다. 모두 예상보다 낮았어요. 실적이 안 좋구만. 네. 특히 동탄 공장 쪽이 문제입니다. 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고가 많이 쌓였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제안서가 있었어요. 납품처 조정안. 2개의 계약 종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동탄 지역 중소 슈퍼마켓 체인이었어요. 월 매출 2억이었습니다. 경기 북부학교 급식 납품이었어요. 월 매출 1억 5천만이었습니다. 이걸 왜 끊으려는 거지? 수익성이 낮습니다. 마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계약이잖아. 회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 비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태성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어요.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영업이사, 생산이사, 기획이사였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4분기 실적이 목표 대비 12% 미달입니다.
주요 원인은 재고 증가와 수익성 악화입니다. 프로젝터에 그래프가 떴어요. 빨간색 선이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책이 뭔가? 태성이 물었어요. 납품처 구조조정입니다. 영업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익성 낮은 계약 2건을 정리하고요. 대형마트 물량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어느 계약들인가? 동탄 중소 슈퍼체인과 경기 북부학교 급식입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동탄 공장 라인 하나가 멈춥니다. 인원 조정도 필요합니다. 인원 조정이라니? 무급대기 전환입니다. 한 달 정도요. 순간 태성의 머릿속에 가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공장 동료들의 얼굴도요. 매일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밀가루 날리는 속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무급대기면 한 달 동안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닌가? 네. 하지만 해고는 아닙니다. 일시적 조치입니다. 재무이사가 대답했어요. 회사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태성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납품 취소 계약서였어요. 결제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였어요. 태성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가온의 목소리였어요. 태성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태성을 바라봤어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알았어. 결제하지. 태성은 다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는 순간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태성은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동탄 쪽이 보였어요. 미안해, 가온 씨. 태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성은 다시 박진수가 되어 공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작업장 앞에 모여 서 있었어요.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성이 물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라인 폐쇄됐어요.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본사에서 통보 왔어요. 오늘부터 3번 라인 가동 중지요. 우리 전부 무급 대기래요. 태성은 얼어붙었어요. 바로 어제 자신이 결제한 그 서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월급 없이 집에 있으래요. 말이 돼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요? 집세는요? 대출 이자는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요, 가온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여러분, 가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우선 사무실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하고 올게요. 가온은 공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태성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만석 공장장이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가온이 불렀어요. 아, 가온 씨. 조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말인가요? 라인 폐쇄요? 그래요. 어젯밤 본사에서 공문 왔어요. 조만석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온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납품 계약 종료에 따른 생산 라인 조정 통보, 3번 라인 가동 중지, 해당 인원 무급 대기 전환, 기간 한 달. 가온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너무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본사 결정이에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온 씨,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만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온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말 무급택이에요? 가온은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불안한 눈빛들이었습니다. 가온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네. 라인은 멈췄지만요.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시작한 일은 우리가 끝내야 해요. 가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지금 발효실에 반죽이 있어요. 어제 준비한 거예요. 그걸 그냥 버릴 순 없어요. 하지만 라인이 멈췄는데 그래도 굽자고요. 가온이 말했습니다. 월급이 안 나와도요. 회사가 우릴 버려도요. 우리는 빵 굽는 사람이에요. 시작한 일은 끝내야 해요.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온 씨 말이 맞아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 반죽이요. 우리가 어제 밤까지 준비한 거잖아요. 버리면 안 되죠. 맞아요. 굽자고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급이면 어때요? 우리가 시작한 건 우리가 끝냅시다. 하나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어요. 빵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가온이 앞장섰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븐에 불을 켰어요. 발효실에서 반죽을 꺼냈습니다. 성형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요. 모두 움직였습니다. 태성도 함께 움직였어요. 밀가루를 뿌리고요. 반죽을 나르고요. 오븐에 넣었습니다. 2시간 후였어요. 빵이 구워졌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공장을 가득 채웠어요. 각 구운 빵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줄지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빵을 들어봤어요. 잘 구워졌네요. 그러게요.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가온이 빵 하나를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가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요. 월급 안 나와도요. 우리가 만든 빵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한빛 제과였습니다. 회장실에 앉아있는 자신이 아니라요. 이곳에서 땀 흘리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어요. 이제 회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바꿔놓을 테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성은 본사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모든 직원이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성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동탄 공장 관련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매출, 원가, 인건비, 재고율이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눈에는 숫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가온의 얼굴이었어요. 무급대기 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빵을 구웠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태성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만 보였어요. 태성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동탄 공장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CCTV 화면이 떴어요. 여러 개의 화면이 모니터를 채웠습니다. 정문, 주차장, 생산라인, 창고였어요. 모두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밤 11시니까요. 태성은 화면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장은 조용했어요. 태성은 모니터를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한 화면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3번 생산 라인이었어요. 어제 폐쇄 통보가 난 그곳이었습니다. 누가 있나? 태성은 화면을 확대했어요. 누군가 생산 라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체격으로 봐서 여자였습니다. 태성은 화면을 더 확대했어요. 가온이었습니다. 가온이 밤 11시에 공장에 있었어요. 왜 저 시간에? 태성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가온은 5분 앞으로 갔어요.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전원을 켰어요. 5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가온은 발효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요, 반죽을 들고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온은 반죽을 작업대 위에 놓았습니다. 성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반죽을 둥글게 빚었어요. 손이 빨랐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태성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온은 계속 반죽을 빚었어요. 10개, 20개, 30개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친 그 손이었어요. 하지만 가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다 빚고 나자요. 오븐에 넣었어요. 오븐 문을 닫았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어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작업대 옆 의자에 앉아 오븐을 바라봤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빵이 구워지기를요. 태성은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가온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혼자서 빵을 굽고 있을까요? 태성은 화면을 계속 지켜봤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5분 타이머가 울렸어요. 가온이 일어났습니다. 오븐 문을 열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비록 화면으로 보는 것이지만요. 태성은 그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온은 빵을 하나씩 꺼냈어요. 식힌망 위에 놓았습니다. 빵들이 줄지어 놓였어요. 그리고 가온은 또 반죽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성형을 시작했어요. 또 굽는구나. 태성은 깨달았습니다. 가온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 굽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밤새도록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가온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빚고요. 오븐에 넣고요. 꺼내고 식히고요. 반복했어요.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알았어요. 가온이 지쳐가고 있다는 걸요. 화면 속 가온의 동작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가온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가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깼습니다. 타이머 소리예요. 다시 일어나 오븐으로 갔어요. 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반죽을 가져왔어요. 태성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태성은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태성은 중얼거렸어요. 무급대기인데요. 월급도 안 나오는데요. 왜 혼자서 밤새 빵을 굽는 거지?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온이 왜 그러는지요? 빵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누군가 그 빵을 먹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한비서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어요. 나야. 회장님? 지금 새벽 2시인데요. 알아. 미안하네. 무슨 일이십니까? 태성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결제한 납품 계약 취소건요. 취소해. 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복구하라고. 동탄 슈퍼체인하고 학교 급식 납품요. 그대로 유지해. 하지만 회장님, 그건 이미 통보 취소하고 지금 당장. 태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동탄 공장 3번 라인요. 내일 아침부터 정상 가동해.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어. 숫자만 보고 결정했어. 사람을 보지 못했어.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을 거야.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해. 지금요? 새벽 2시예요. 상관없어. 공문 작성하고요. 담당자들 깨워서라도 통보해. 내일 아침 출근하면 모든 게 원상복구되어 있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태성은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가온은 여전히 빵을 굽고 있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가온 씨. 당신이 날 깨웠어요. 내가 뭘 잊고 살았는지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요. 모니터 속 가온이 또 한 번 오븐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가온은 마지막 빵을 꺼냈습니다. 식힌망 위에는 빵들이 가득했어요. 10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가온은 빵들을 하나하나 비닐에 담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정성스럽게요. 다 담고 나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태성도 따라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요,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가온은 빵 봉투들을 들고 공장을 나갔습니다. 불을 껐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태성은 모니터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숫자만 보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회장이 되기로 했어요. 가온처럼요. 빵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던 그 시절의 자신처럼요. 태성은 양복 재킷을 입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벽 공기였어요. 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해가 곧 떠오를 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성은 주먹을 쥐었어요. 진짜 변화의 시작이야.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기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동탄 공장으로요. 네. 지금요? 네. 지금. 차가 출발했어요.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가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밤새 빵을 굽던 그 모습이었어요. 지쳐도 멈추지 않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빵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던 그 모습이었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태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요, 가온 씨. 차는 동탄을 향해 달렸어요. 새벽 하늘 아래로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동탄 공장 3번 라인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 급하게 통보가 왔습니다. 무급대기 취소였어요. 계약도 원상복구됐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이죠? 갑자기 왜 이래요? 하지만 다들 안도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가온도 의아했어요. 본사가 마음을 바꿀 리 없었는데요.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가온은 공장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조만석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가온 씨 앉아요. 가온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조만석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온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 제안. 동탄 공장 주최 빵 나눔 행사. 가온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본사에서 우리 공장이 주도해서 지역 나눔 행사를 하래요. 나눔 행사요? 네.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을 모아서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가온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통기한 조작을 지시하던 본사가요. 이제는 나눔 행사를 하라고 합니다. 가온 씨가 담당해요. 제가요? 네. 가온 씨가 제일 잘할 거예요. 조만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본사에서 가온 씨를 지목했어요. 저를요?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가온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빵을 나눌 수 있다니요. 버려지는 빵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니요. 할게요. 가온이 말했습니다. 잘 부탁해요. 조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가온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사 이름을 정했어요. 동탄 빵 나눔 축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일 후 토요일이었어요. 장소는 공장 앞 광장이었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동네 게시판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직원들도 도왔어요. 가온 씨, 제가 테이블 준비할게요. 저는 포장 봉투 주문할게요. 하나둘 손을 보탰습니다. 태성도 함께 움직였어요. 전단지를 들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쪽방촌에도 갔어요. 그 건물 게시판에도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무료로 빵을 나눠드립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동탄 한빛제과 공장 앞 광장. 할머니가 나왔어요. 지난번 그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빵 나눔 행사예요. 오세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많이 오세요. 할머니는 전단지를 가만히 보다가 웃었어요. 고마운 일이네요. 2주일이 금방 지났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직원들이 나와 준비했습니다. 광장에 테이블을 놓았어요. 천막을 쳤습니다. 빵을 담을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가온은 공장 창고에서 빵을 날랐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빵들이었어요. 식빵,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이었습니다. 버려질 뻔했던 빵들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갈 빵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반이었어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빵 나눠준다며? 공짜래요. 진짜 공짜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10시가 됐습니다. 가온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빛재과 동탄공장 품질관리팀 김가온이에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은 저희가 만든 빵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해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서요. 마트에는 못 가지만요. 드시기엔 전혀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당 5개씩 가져가실 수 있어요. 줄을 서주세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가온과 직원들이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빵 드릴까요? 식빵 주세요.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1명, 2명, 3명이었어요. 빵을 받아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태성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온이 빵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박정희였습니다. 라인 선임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딸 서아였습니다. 8살이었어요. 가온 씨. 정희가 가온을 불렀습니다. 정희 씨, 오셨어요? 네. 서아 데리고 왔어요. 가온은 서아를 보고 웃었어요. 안녕, 서아야. 안녕하세요. 서아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빵 좋아해? 네, 좋아해요. 그럼 이거 줄게. 가온은 단팥빵 하나를 꺼냈어요. 갓 나온 거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아침에 구운 거야. 서아는 빵을 받아들고 눈이 반짝였어요.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 서아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빵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요. 이게 바로 빵을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저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태성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온 옆에 섰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진수 씨. 가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함께해요. 태성은 빵을 집어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나하나 건넬 때마다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처음 빵을 나눠주던 그때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던 그 순간이요. 태성은 잊고 있었습니다. 이 느낌을요. 이 마음을요. 2시간이 지났어요.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광장은 텅 비었습니다.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어요. 가온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어요. 태성이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수 씨도 수고하셨어요. 가온이 고개를 들어 태성을 봤습니다. 좋은 날이었죠? 네, 정말 좋았어요.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빵 굽는 일이에요. 네, 빵을 만드는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저 아이 미소 보셨죠? 네, 봤어요. 저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예요. 가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빵을 굽는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굽는 일이었어요. 태성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온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 미정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네. 태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빵 나눔 행사요. 동탄 공장에서 했어요.
미정이 놀람표로 태성을 봤어요. 빵 나눔 행사요? 우리 회사에서요? 네. 제가 지시했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을 버리지 말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변할 줄이야. 미정이 웃었습니다. 뭐가 당신을 바꿨어요? 태성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이요. 사람? 네.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특히 가온이라는 직원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사랑한 그 아이죠? 네. 이제 알겠어요. 왜 현우가 그 아이를 선택했는지요.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진짜예요. 빵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결혼 허락하실 거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태성이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이 회사를 제대로 바꿔놓고요. 그 아이가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허락할 거예요.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이제 빵 냄새가 나네요. 뭐라고요? 예전 당신 냄새요. 20살 때 그 냄새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태성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 밤 태성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빵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미소가 보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6시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어요. 태성도 작업복을 입고 반죽 라인으로 갔습니다. 가온은 이미 와서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수 씨. 일찍 오셨네요. 가온 씨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 물량이 많아서요. 가온이 점검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작업이 시작됐어요. 밀가루를 나르고요. 반죽을 치대고요. 오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10시쯤이었습니다. 태성은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였어요. 뭐지? 태성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오븐 쪽에서 연기가 났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오븐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거였어요. 소화기요. 조만석 공장장이 달려왔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불을 뿌렸어요.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대피하세요. 조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요. 직원들이 출구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태성도 함께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온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온 씨는요? 태성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온 씨 어디 있어요? 한 직원이 가리켰어요. 저기요. 가온은 발효실 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가온 씨.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온은 듣지 못했어요. 이미 발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달려갔어요. 발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가온이 안에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태호도 함께 있었어요. 태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마신 것 같았어요. 가온이 태호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온 씨. 태성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진수 씨요? 가온이 태성을 봤습니다. 빨리 나가요. 태호 씨를 먼저요. 가온이 태호를 붙들고 있었어요. 태성은 태호의 다른 쪽을 잡았습니다. 둘이서 태호를 들어 올렸어요.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태호를 받았습니다. 119 불렀어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태성은 가온을 봤어요. 얼굴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가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굉음이 들렸어요. 쾅! 오븐이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더 크게 치솟았어요. 위험해요. 조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더 물러나요. 직원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태성은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길이 천장까지 닿고 있었어요. 연기가 검게 피어올랐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가온을 봤어요. 가온은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공장이요.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하던 곳이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이 뛰어내려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은 겨우 잡혔어요. 하지만 공장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오븐은 검게 탔어요.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죽기도 망가졌어요.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조만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집으로 가세요. 공장장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본사에서 연락 올 거예요. 조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직원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온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탄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온 씨, 태성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집에 가요. 아직 못 가요. 가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해야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태성은 가온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기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요. 같이 확인하죠. 태성이 말했습니다. 같이요? 네, 같이요. 둘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방관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위험합니다. 나가세요. 저희 여기 직원이에요. 화재 원인 확인하려고요. 가온이 말했습니다. 소방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하세요. 태성과 가온은 이번 오븐 쪽으로 갔습니다. 탄 배선이 보였어요. 가온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낡은 배선이에요. 낡았다고요? 네. 교체했어야 했는데요. 가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보고서 올렸어요. 배선 교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요. 본사에서 예산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하래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요.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또 본사였습니다. 또 예산이었어요. 또 숫자였습니다.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태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온이 태성을 봤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은 본사 회장실에 있었어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임원이 모였어요. 동탄 공장 화재 원인이 뭔가? 태성이 물었습니다. 노후 배선입니다. 생산이사가 대답했어요. 교체 요청이 있었나? 네.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왜 안 했나? 예산이 없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태성은 책상을 쳤어요. 탕. 임원들이 놀라 태성을 봤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사람 목숨보다 예산이 중요한가요? 회장님, 그게 오늘 직원이 다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전국 모든 공장 안전 점검 들어가요. 교체 필요한 건 다 교체하고요. 예산은 신경 쓰지 마요. 회장님, 그러면 비용보다 사람이 먼저요.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탄 공장 복구 시작해요. 최우선으로요. 알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태성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불길 속에서 태호를 구하던 가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동료를 먼저 생각하던 모습이요. 불탄 공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었나? 태성은 중얼거렸어요. 회장실에 앉아서 숫자만 보고 있었나? 이제는 정말 바꿔야 했습니다. 회사 전체를요. 시스템 전체를요.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요. 태성은 결심했어요. 내일 공장에 가겠다고요. 회장으로서요. 더 이상 박진수가 아니라요. 강태성 회장으로요. 그리고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탄 공장 앞에 고급 세단이 멈췄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강태성 회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작업복을 입은 박진수가 아니었어요. 한 비서가 따라 내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고맙네. 태성은 공장을 바라봤어요. 어제 불탄 건물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공장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태성을 보고 웅성거렸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회장님 아니세요? 회장님이 왜 여기 오셨을까? 태성은 직원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만석 공장장이 달려왔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직원들 다 모였나요? 네, 모였습니다. 태성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가온도 보였어요. 가온은 태성을 보고 놀란 표이었습니다. 태성은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빛재과 회장 강태성입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어요. 어제 이곳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공장은 많이 손상됐습니다. 태성은 잠시 멈췄어요. 이 사고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후 배선을 교체하지 않은 건 본사의 결정이었어요. 제 결정이었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안전을 뒤로 미뤘어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직원들은 말이 없었어요. 조만석도 놀란 표이었습니다. 가온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공장 복구를 시작합니다. 2주일 안에 완료할 거예요. 그동안 직원 여러분은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네. 월급은 정상 지급됩니다. 쉬면서 기다려주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성이 가온을 봤습니다. 품질관리팀 김가온 씨. 가온이 깜짝 놀라 태성을 봤어요. 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가온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태성 앞에 섰습니다. 김가온 씨는 이 공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양심을 지켰고요. 동료를 돌봤습니다. 태성이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제도 불길 속에서 동료를 구했어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한빛제과의 진짜 자산입니다. 태성은 한비서를 봤어요. 한비서가 상자를 꺼내 태성에게 건넸습니다. 태성은 상자를 열었어요.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팔찌예요. 태성이 팔찌를 꺼냈습니다. 제 할머니가 만드셨고요. 어머니에게 전해졌고요. 제 아내에게 갔습니다. 태성은 가온에게 팔찌를 건넸어요. 이제 당신에게 드립니다. 가온은 눈이 커졌습니다. 저한테요? 네. 당신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직원들이 놀라 웅성거렸어요. 가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라니요? 제 아들 현우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공장 직원이라는 이유로요.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이나 학벌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태성은 가온의 손에 팔찌를 쥐어줬어요. 당신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가온은 팔찌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둘 박수가 커졌습니다. 태성은 또 하나의 상자를 꺼냈어요. 한비서가 받아들고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어요. 이건 40년 전 제가 처음 빵을 만들 때 쓰던 레시피 노트예요. 태성이 노트를 넘겼습니다. 여기 적힌 레시피가 한빛제과의 시작이었어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요. 태성은 노트를 가온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 레시피는 당신이 이어가 주세요. 제가요? 네. 당신이 이 맛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더 발전시켜 주세요. 가온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보였어요. 좋은 빵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 가온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가온이 고개를 들어 태성을 봤어요. 이 마음을요. 이 뜻을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성은 직원들을 향해 다시 말했어요. 한빛제과는 변할 겁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먼저인 회사가 될 거예요. 이익보다 안전이요. 숫자보다 양심이 우선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겁니다. 이름은 가온 단팥빵이에요.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김가온 씨의 이름을 딴 빵입니다. 이 빵의 수익금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될 거예요. 빵 나눔 사업으로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태성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좋은 빵을 만듭시다. 사람의 마음을 담은 빵을요. 직원들이 대답했어요. 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흩어졌어요. 태성과 가온만 남았습니다. 가온이 태성을 봤어요. 진수 씨가 회장님이셨군요. 미안해요. 속였어요. 아니에요. 가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진짜 리더가 뭔지요. 제가 배웠어요. 당신한테서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빵 굽는 일이 무엇인지요. 사람을 대하는 게 무엇인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태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아버님. 가온이 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동탄 공장은 완전히 복구됐어요. 새 오븐이 들어왔습니다. 배선도 모두 교체했어요. 안전시설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온 단팥빵 출시일이었어요. 전국 500개 매장에서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3만 개가 팔렸어요. 이틀째 5만 개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 개를 돌파했어요. 사람들은 빵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단팥빵이네요. 옛날 맛이 나요. 정성이 느껴져요. 입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빵 포장지에 적힌 문구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 빵 수익금의 10%는 지역 빵 나눔 사업에 사용됩니다. 좋은 빵은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빵을 사며 말했어요. 이런 회사 제품을 사야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석 달 후였습니다. 한빛제과 본사 대회의실이었어요. 전국 공장장들이 모였습니다. 태성 회장이 앞에 섰어요. 올해 우리 회사 매출은 작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성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직원 만족도가 30% 올랐어요. 안전사고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직률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태성은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과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성과예요. 회의실에 박수가 울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 미정, 아들 현우, 그리고 가온이었습니다. 가온과 현우는 다음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가온아. 미정이 가온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 시간 있니? 같이 예단 보러 가자. 네, 좋아요. 가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온이 일어섰어요. 들어가 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현우가 가온을 배웅하러 나갔어요. 태성과 미정만 남았습니다.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요. 미정이 말했어요. 그래요? 네. 얼굴에서 빵 냄새가 나요. 또 빵 냄새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냄새요.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다시 찾았어요. 20살 때 그 마음을요. 태성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가온이 덕분이죠. 그것도 맞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태성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온 단팥빵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태성은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단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만들던 그 맛이었어요.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빵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태성은 알았습니다. 빵을 만드는 일의 의미를요. 회사를 경영하는 일의 의미를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이익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태성은 빵을 다 먹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었어요. 태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을 굽고 계신가요? 그 질문은 바람을 타고 흘러갔어요. 멀리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요. 67세 회장이 한 달 만에 배운 것은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29세 공장 직원에게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처음의 마음을 잊고 숫자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태성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을 굽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의 가온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은 것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벌가 이야기였습니다.